자, 이번 시간에는 강남구에서 많이 네. 빠진 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1번지죠. 그렇죠. 입지 1번지. 가장 부촌. 네. 강남에서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아파트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도곡레슬. 제가 미리 일단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도곡레슬이고, 네. 렉슬 43평이 이제 최고가 41억이었던 게 지금 14억 5천이 빠졌어요. 14억. 14억. 절대 금액 자체는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35% 빠졌습니다. 그래서 26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도곡렉슬은 이 43평 약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죠. 예,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빠지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이게 빠지는 폭이 몇 억이 아니고 네. 한 14억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건 좀 믿기가 좀 힘든 금액. 맞죠. 네. 네. 그래서 도곡렉슬이 이렇게 빠졌고요. 자, 위치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도곡렉슬을 보면 도곡렉슬이고, 자, 수인분당선과 네. 3호선, 3호선, 도곡역, 한 T역 네. 사이에 있네요. 네, W역 세권, 그다음 수인분당선 한 T역이 네. 있고, 강남 여기, 세브란스 병원도 옆에 있고요. 네, 뭐 여기 하면 일단 뭐니 해도 대치동 학원가랑 가까이 그렇죠. 붙어 있는 네. 좀 대형 평수, 네. 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네, 2006년식이고요. 네. 평당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제 평당 가격을 보면 7,500 7,500만 원, 평당. 네. 뭐 인근은 다 이 정도 하니까. 네. 네. 대치동 아파트들은 다 이 정도 하니까 요즘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 많이 빠진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1, 2차. 네. 현대 1, 2차는 위치가 바로 그냥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여 있는 곳. 뭐 말하면 뭐합니까? 압구정 현대. 네. 이거는 뭐 말이 필요 미래 없죠. 가치로는 가장 높다고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가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빠졌냐면 43평이고요. 최고가가 47억 6,500. 거의 비슷해요. 네. 뭐 41억 거의 비슷한 건 아니네. 6억이 차이 나네. 이게 이제 12억 1,500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10억 넘게 빠졌네요. 네, 10억대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25% 하락해서 3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35억입니다. 네. 좀 특이한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6층, 5층, 여기도 3층, 2층이긴 해요. 네네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많이 빠진 거. 대치 아이파크입니다. 대치동의 대치 아이파크. 네, 54평. 그래서 46억 하던 게 9억 빠져서, 이제 앞자리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9억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19% 빠져서 3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층 46억 최고가 찍었던 게 3층 37억에 빠졌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구도 빠지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세 개 단지 보여드렸지만은 네. 흔히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단지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거래가 됨으로써 이렇게 좀 표면 위로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구도 올 봄에 이제 흔들리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강남구 자체가 과연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고 네. 얼마나 고평가됐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개별단지 가격을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혹은 바닥인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바닥에 가까운지 이걸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번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강남이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 기준이 되는 단지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를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금액도 아까 보셨듯이 크고 이 기준을 잡는다면 굉장히 뭐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매매가는 이제 전달 대비 이제 0.8% 빠지고 있어서 조금 안정세? 예. 상대적으로? 네, 그죠? 상대적으로. 네, 다른 단지나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23년 1월달 기준으로만 하면 2% 넘게 빠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세가 6% 넘게 빠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매매가는 약간 안정세 같은데 전세가 3.8%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희가 전국을 지금 진단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냐면 보통 1%에서 2% 정도 그 사이 매매나 전세가 네. 이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 1개월, 2개월 사이에는. 네네. 예, 근데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점수를 보면 여전히 유의, 그러니까 투자 점수가 여전히 안 좋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가 조금씩 이렇게 되고 무난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네. 이런 뜻인 거죠. 아무래도 이 단지들은 전세가도 조금 비쌀 것 같아요. 네. 비싸니까 아마 이 전세가로 웬만한 지역이나 웬만한 타구 아파트들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 네. 투자를 잘하시는 고수분을 잠깐 만났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본인 이사 가기 위해서 사놨던 집에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네. 내줘야 될 전세금만 8억인 거예요. 와.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이게 네. 규모가 좀 다르네요. 네. 확실히. 네. 그래서 이 돈을 하반기까지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역전세나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음. 확실히 입지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 재작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장이 오면 매매가 하락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전세가 하락이다.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이제 그 마찬가지인데 매매가 하락은 그냥 안 팔면 되거든요. 근데 전세가 하락은 돈을 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강남구도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니까 좀 아픈 소식이긴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집값은 어느 정도냐 이래 보면 전체를 한번 일단 볼게요. 네네. 전체를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06년, 2007년, 6년, 7년, 8년 요 구간 있죠. 네네. 이미 비싼 구간이었다. 요때는 비싼 구간이었다. 그리고 2013년, 14년 구간 있죠. 네. 요때는 정말 싼 구간이었고 또 2018년 구간 있죠. 네. 18년 구간 전고점을 뚫었을 정도로 비싼 구간이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가격도 비쌌고 네. 정책발이 조금 먹히면서 그렇죠. 탁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때 뭐냐면 이제 다시 상승 에너지가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 가장 컸던 거는 요때 많이 못 오르긴 했었어요. 네네. 요때 이제 컸던 게 뭐냐면 코로나. 그다음 요때 뭐냐면 임대차법. 이걸로 인해서 연장전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이제 완전히 유례없는 폭등을 했던 거예요. 누가 보면 에베레스트 산인 줄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1급지부터 일단은 천정 뚫고 올라가니까 네. 다른 데는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말이 더 길어지면 여기서도 한 3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게 있는데 네.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정도를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평균이 이제 32.4.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는 대한민국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2년을 모아야 되니까 너무 비싼 거죠. 평균입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일반적인 사람으로. 네. 그래서 평균 직장인이 사기에는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죠. 역시 강남은 좀 넘사벽이다. 네네. 그리고 가장 고평가됐을 때가 47.6입니다. 어떻게 47년 동안 네. 내가 집 하나 사기 위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평균 대비는 15년을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평가였던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현재는 44입니다. 44. 그래서 여전히 고평가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남이 저렴했을 때는 23.3. 아유, 싸다 해도 20년을 모아야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강남은 좀 진짜 넘사벽이다. 이래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봤을 때 이제 평균이 32, 고점이 47.6이기 때문에 47% 정도 고평가 됐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저점일 때가 22.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정도 빠지더라. 평균 대비. 네. 마이너스 31% 정도 빠지더라. 그 다음에 현재는 44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전히 36%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강남은 비싸다. 빠졌다 해도 네. 여전히 고평가가 이렇게 좀 심하다고 우리가 PIR 지수로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 단지 있죠. 네. 저희가 샘플링했던 세 개 단지, 많이 빠졌던 세 개 단지의 가장 고점 가격일 때를 다 기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곡 렉슬 43평이 41억일 때 47% 고평가죠. 네. 이걸 이제 역산출하니까 적정 가격은 27억 9천, 약 28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거래된 거는 26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물론 이제 동호수 단지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5% 정도 고평가 지수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거의 적정 가격 수준의 거래가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뭐 싸게는 아니지만 적당하게는 잘 샀다. 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1, 2차 43평 아파트 있죠. 네. 이게 가장 비쌀 때가 47억 6,500만 원이었죠. 네. 그러면 이 47억 6,500만 원을 47% 고평가니까 환산해서 보면 적정 가격은 32억 4,34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35억 정도, 35억 5천에 거래됐기 때문에 9% 정도 고평가. 여전히 9% 정도 고평가. 네. 그래서 뭐 엄청 잘 산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기서 보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2017년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 오면 나쁘지 않다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한 9% 정도 고평가다. 자, 이래 볼 수 있고 대치 아이파크 54평. 이게 이제 고점 가격이 46억이었고요. 네네. 우리가 산출하면 적정 가격은 31억. 정말 이게 이제 지난번 하락장처럼 폭락장이 온다면 네. 요 저점 가격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가격은 쉽게는 안 오겠죠. 그렇죠. 쉽게 올 수 없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된 거를 보니까 37억에 실거래가 되었고 많이 빠졌다 했지만 여전히 대치 아이파크 54평은 18% 정도 고평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지역을 돌면서 네. 보면 사실은 지금 요즘 현재 가격들이 요 정도 적정 가격 수준에서 거의 거래가 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또 적정 가격에 또 네. 거래된 것들도 많잖아요. 네.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네. 딱 정리를 해드리면 좀 어떠냐면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이 정도 급은 어떻게 되냐면 적정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비광역시 네. 있죠. 지방 도시들. 중소도시,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대도시, 중소도시 마찬가지죠. 이런 데는 저점 가격에서 거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세고 강남은 역시 대한민국 1등 1급지답게 거의 이 적정 가격
도공렉을 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전히 조금 고평가된 상태에서 네.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네. 뭐 저희가 샘플링한 단지들은 다 그 지역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단지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단지들이 적정 또는 저점 가격에 거래가 돼서 우리가 와 나름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강남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학원가가 밀집된 대치동. 그렇죠.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네. 콧대도 높고. 네. 그런 단지들이 확실히 고평가 지수가 그렇게 요즘은 거래되는 게 그렇게 낮게는 거래되지는 않는다. 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아까 뭐 12억 떨어졌고 뭐 10억 떨어졌고 9억 좀 하락했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고평가 지수는 숫자가 말해주네요. 네. 뭐 결론을 이제 내드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하나는 역시 이제 대형에다가 입지 좋은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높구나 이래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강남도 빠지기 시작한다. 근데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을까 이래 볼 수도 있죠. 결론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내가 꼭 여기를 좀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런 지표들 좀 잘 활용해 보시면 네.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 여기 제가 적정 가격과 저점 가격 표시를 해두었잖아요. 네. 이걸 참고하시면 내가 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네. 되는지의 기준을 삼는 데는 그렇죠.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역사상 저점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네. 서울 강남이. 거기다가 강남이기 때문에 네. 저점 가격은 좀 오기가 힘든데 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적정 가격과 저점 가격 가격 사이. 사이에 오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빼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네. 왜냐면 최고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결론을 제가 오픈을 좀 열어놨던 점은 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만 딱 기준으로 보면 잘 버텼다가 현재까지의 결론이에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지금 1.3 대책 이후 뭐 몇몇 단지는 반등을 찍고 그렇죠. 있지만 네.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그 좀 버라이어티하게 반등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좀 쉽지도 않고. 쉽지 않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꺼내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오픈 결만을 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우리 제목력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 지금 이 유튜브보다도 더 확실한 인사이트. 더 확실한 게 있나요? 네. 이것보다? 네. 우리 스터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네. 이거를 제목력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명글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 지금 스터디 모집 중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